맵은 로터스 공격 진영의 클롭으로 C러쉬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다를 거 없이 페이드의 드론으로 체크하고 연막을 친 뒤에 엔트리가 진입하는 상황이죠. 상대 백업이 애매했는지 진입 직후에 카운터를 노리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대 리콘이 폭포 앞에서 깨지지 않으면서 상대가 우리 포지션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시는 자리에 리콘이 사용되면 사이트의 계단까지 찍히게 됩니다. 즉 리콘에 찍히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았다면 표시한 땅들은 먹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토대로 킬조이와 페이드가 피킹을 나왔던 겁니다. 동시에 B메인에 있던 사이퍼도 잘렸네요. One side. He got open door. He got open door. Out. 충전이 필요해. 활성회복으로 빠지는 도중에 킬조이한테 걸려서 죽고 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팀원이 B메인에서 문을 열었다고 브리핑하고 있었죠. 또 저는 궁을 썼기 때문에 교전 선택권이 아예 없었고 무조건 싸워야 됐는데 이 타이밍에 레이즈가 문을 열고 나온 브리치를 잡으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가장 거슬리기도 했고 트레이드를 내주기 위해 C메인과 교전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잡아냈습니다. 만약 브리치를 무시했다면 당연하게도 양각이 만들어지고 구석에 몰려 상대한테 쉽게 졌을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더, 브리치를 잡을 때 자세히 보시면 키보드 에임을 통해 에임을 수정합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본기 중에 하나인데 비교적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오른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로만 에임을 맞추다 보니까 저점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무빙도 되니까 상대가 맞추기도 힘들어지죠. 화면처럼 상대가 에임에 들어올 때까지 피킹을 나가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키보드 에임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 높은 티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점이 높다는 건 언제나 잘한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티어가 높아지겠죠.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C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여기서 페이드의 시야에 레이즈 말고는 더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근거로 오맨은 폭포 아니면 C메인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폭포를 밀어 운 좋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볼 수 없을까? 여기서 연막 실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뇌정지가 잠깐 왔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오맨이 만들어준 연막과 제 연막을 이어서 C메인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동시에 C메인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상대 레이즈가 C메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럼 레이즈는 눈앞의 사이트는 클리어를 하겠지만 C메인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이때 스파이크가 C사이트에 있는데 왜 돌리는 척을 하냐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 B메인을 통해 폭포와 CT라인을 갈 수도 있고 C메인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심리적 압박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방금처럼 말해놓고선 왜 얼마 지나지 않아 C사이트를 클리어시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레이즈는 C사이트도 신경 쓰면서 B사이트를 통해 폭포와 CT로 오는 것도 생각해야 됐죠. 이렇게 되면 레이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사이트에 갇혀서 양각을 계속 쳐다보면서 불안하게 스파이크를 지키거나 C메인을 밀어 B사이트로 돌았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렸던 이유는 레이즈가 C메인으로 오는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실제로 사이트를 클리어하고 C메인으로 나오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쵸? 이번에도 로터스의 클로브인데 수비 진영입니다. B메인을 먹고 시작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수비 진영에게 B메인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물론 B러쉬를 온다면 화면처럼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궁이 있어서 시도했던 겁니다. B메인을 먹게 된다면 C메인을 양각으로 싸워서 C사이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C사이트에 굳이 연막을 치지 않고 문을 열어 양각으로 싸워서 상대를 잡아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는 180도나 되는 두각을 신경 쓰느라고 에임도 온전하지 못하겠죠.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리고 B를 지우기 위해 B메인을 먹었던 겁니다.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우와? 적군이 쉣. 한 명 어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 제가 B메인을 자주 나가곤 하는 겁니다. 근데 B메인에 정말로 지지 않는 필승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보신 것처럼 몇 번 당하지 않았다면 찍고 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가 먼저 보일 확률이 정말 높죠. 머리는 못 맞췄지만 곧바로 무빙해서 상대 총알을 피했습니다. 당황했는지 상대 에임도 꽤 미스가 많이 났고 덕분에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문을 열고 C메인에 합류했고 한 명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C에서 밀리고 B로 돌리려던 Z도 낚아채 잡았고 라운드를 이기는데 큰 기여를 했죠. 여기서 상대가 왜 B로 돌렸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A메인이 어디까지 먹혔는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A메인이 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일 확률이 높은 B로 향하는 판단을 내린 거고 저한테 죽게 된 거죠.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브리지의 사이퍼 공격 진영입니다. 팀원들이 A러시를 가기 때문에 B부터 미드까지 커버하고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라운드 시작 직후에 상대 클로브가 미드에 연막을 쳤습니다. 상대 소바의 리콘을 의식해서 조금 기다린 뒤에 빠르게 미드를 먹어줬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가 연막을 뚫고 미드 클리어를 시도한다면 나올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되겠죠? 여기랑 여기일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면을 비롯해 왼쪽과 오른쪽 모두 각이 열려버리죠. 교전 스트레스가 피킹을 나오기 전부터 엄청 심할 겁니다. 이걸 근거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나온다고 생각한 뒤에 오른쪽을 봐주는 모습입니다. Backside. Yeah, maybe yellow. OP. 원탄디 젯. Stairs. 여기서 끝까지 미드를 쥐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브리즈 맵의 특성상 A 사이트는 수비할 때 홀과 더블도어의 양각을 통한 압박이 진짜 심한 편입니다. 또 미드를 쥐고 있지 않으면 상대가 미드에서부터 DD를 통해 진짜 엄청 빠른 백업 라인을 만들 수 있고 CT에서부터 DD 라인까지 편하게 먹으면서 리테이크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방해하기 위해서 이번 라운드에는 미드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상대가 드론을 날리든 B메인을 통해 뒤를 잡든 한 번은 미드를 끝까지 쥐어놔야지 상대가 나중에 미드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백업을 오면서 사이퍼가 케이지를 사용하거나 미드를 계속 신경 쓰면서 백업이 느려질 테고 A에서도 더블도어를 계속 신경 쓰겠죠. 물론 정보를 모두 얻기 전이라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이렇게 미드를 쥐고 난 뒤에 DD를 통해 우리 팀 백업을 갑니다. 이때 제가 게임이에도와 미니맵을 통해 얻은 정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이미드에서 백업 간 소바가 죽었었고 곧바로 CT에 사이퍼와 Z가 찍혔습니다. 남은 레이나는 B메인에서 나온 적도 없고 라운드 내내 눈총을 포함해서 단 한 번도 맵에 찍힌 적이 없습니다. 즉 무조건 홀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했던 거죠. 이렇게 정보를 정립한 뒤에 플레이를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덕분에 에임에도 훨씬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탄디 젯. One HP jet. They might take 매매매매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플레이가 가능했던 게 정보를 정립한 덕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A메인에 레이나가 있을 거라고 D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거는 제 잘못이 맞습니다. 사이퍼를 잡는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와서 집중하느라고 팀볼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게임은 반드시 이해하고 플레이해야 됩니다. 제가 만들었던 강의 영상들부터 플레이 영상들도 그렇고 이 영상에서도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군 당연한 얘기를 길게 떠든다고 싫어하고는 하지만 누구는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들, 예를 들어서 영역 싸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앵글 같은 기본기들이 자리 잡았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어떠한 플레이를 외우고 실행하는 건 진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외워도 되긴 하지만 이해한 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핵심은 절대로 외워서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전략들은 어느 정도 외우는 것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스 자넷 싸움을 할 때 스킬을 투자하는 이유가 다 정해져 있죠. Z의 대쉬나 오멘의 TP를 견제하려고 레이즈의 수류탄을 던지고 후발대 진입을 막으려고 피해 망상도 던지고 원웨이 연막도 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수류탄 던지고 여기에 플래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말하는 거죠. 아마 외우고 플레이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른 판단이나 센스를 발휘하는 게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영상 초반에 로터스 장면들에서 C메인을 통해 클러치를 하는 장면도 그렇고 B메인의 자리를 이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심리적인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자리가 좋다는 거를 당하기 전까지 모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런 걸 이해했고 실전에서 사용했던 거죠. 그니까 제가 당했던 거고 당함으로써 배우고 이해하고 제가 또 사용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못해도 계속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당하고 나서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는 있지만 꼭 저렇게 한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